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이렇게 중국 비즈니스, 중국 판매, 제가 했던 왕홍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했더니 많은 업체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그 업체마다 제품마다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그 중에 특히 많았던 그 상품 분류가 의류였어요. 의류, 옷. 여성 의류 뭐 이런 것들. 동대문 쪽에 원래 왕홍들이 들어와서 방송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영향 때문에 기존에 활발하게 다니던 친구들이 다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대문 그 의류를 해외, 중국, 특히 중국으로 이제 보여주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통로들이 막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왕홍 방송 쪽으로도 혹은 이제 콜라보레이션 쪽으로도 다양하게 이제 제안들이 왔는데, 사실은 저는 솔직히 제가 직접 의류를 팔아본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는 의류를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이런 라이브 활동을 하고 커머스를 하면서 판매하고 싶은 상품군들을 쭉 정렬을 할 때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도 의류였거든요. 왜냐면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되게 한국의 의류나 동대문 옷들에 대해서 중국에서 평도 좋고 해서 의류들이 좀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라고 저는 좀 짧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의류는 사계절이 있고 남성복, 여성복이 있고 사이즈가 있고, 안녕하세요. 네, 의류 오셨네요. 네, 사이즈가 있고 뭐 계절이 있고 뭐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유통 중에서도 정말 핵심이다, 최고다. 네, 의류 얘기 안 그래도 지금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류의 유통은 일반적인 상품의 유통과는 정말 다르다. 이거는 아주 복잡한 함수들이 들어있는 유통이기 때문에 의류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 의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 자체가 다르고,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한링워들은 그런 막 아주 역동적이신 분들이 이런 이제 의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싶은 분야였지만 너무너무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랄까요? 좀 그런 케이스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의류가 확실히 중국 쪽에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인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네, 프라이드가 거기까지 느껴지세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하는 이런 여성복 의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동대문이 답인 것 같아요. 동대문은 제가 듣기로는 정말 의류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난주에 동대문 갔다 오셨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의류를 잘 만들고 빨리 만들고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의 동대문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살려서 한국의 동대문의 의류다, 여기가 동대문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어필해 주는 게 확실히 중국 판매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류 판매는 정말 제가 해보고 싶은 분야예요. 하지만 좀 겁을 먹고 있기는 한 분야. 네, 그래서 이런 의류 분야에 계시는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장이 있으시다면 그 매장에서 왕홍 방송을 하거나 여기가 동대문이다 라는 것들을 어필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네, 우리 꼭 만나서 이야기 한번 같이 해요. 그리고 방송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방송실 자체를 좀 한국 분위기로 해주시고,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들이나 뭐 이런 데서 사진 되게 잘 찍잖아요. 네, 의류 쪽에 의량이 진짜 많이 모여주는 것 같아요. 설명하긴 쉬운데 사이즈 설명 잘못하면 토익 그렇구나, 맞다. 그리고 진짜 사이즈, 그리고 신발도 되게 사이즈가 많고 옷도 사이즈도 많고 색깔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 변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도매하시는 분이 소매도 하나 봐요. 아, 그렇구나. 네, 의류는 저 지금 정말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분야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쩐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제가 더 정신을 똑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방송실을 한국 스타일로 꾸미시고 한국의 왕홍이 나오면 진짜 더 좋겠죠. 더 할라위 엮이지 좋겠죠. 이것만큼 이게 한국의 제품이다라는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한국인이 직접 나오거나 최소한 중국어를 못하는 한국인이라면
한국인 언니가 나오시면서 같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방송을 하는, 특히 또 한국 제조라는 거,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를 강조하는 것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방송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SNS 병행이 사실은 좀 필수인데요. 제가 이미 한국 쇼핑몰들이나 어떤 한국의 인스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도 중국 도인에서 그 한국에서 쓰는 컨텐츠를 그대로 옮겨서 쓰시고 의류를 판매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쇼트클립을 활용하신다던가 예쁘게 찍으신 사진들을 중국의 SNS에다가 동시에 이제 바이럴을 하시는 거죠. 직접 계좌를 만드셔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옷은 사실 체험단 같은 거를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률적으로 뭔가를 뿌려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걸 체험하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의류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 뿔을 활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런 중국인들인데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도 이런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 SNS를 하는 친구들과 좀 합작을 해서 몇 가지의 제품들을 의도적인 바이럴 하시고, 또 자사에서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들도 계속 콘텐츠 노출을 하시면서 생방송까지 겸하신다면 의류의 분야로서는 이런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그리고 벤더사의 경우, 의류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생 브랜드인 경우, 이제 한국에서도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제 막 이런 브랜드 사업이나 제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일단은 국내 시장에 집중을 하시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냥 어떻게 하나 만들었는데 중국인 바이어가 와서 왕창 사갔다, 있는 거 다 주세요 했다,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가져가더라. 이게 사드 이전에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사드 문제가 터지고 난 후에 당연히 한국 제품에 대한 어떤 통로가 막히게 되면서 중국에서 자국 제품들을 많이 쓰게 되었고, 그 소비 패턴이 계속 습관화가 돼서 현재까지도 중국 내에서 계속 굳이 한국 제품을 찾지 않더라도 중국 내에도 훌륭한 제품이 많다라는 인식이 이미 자리 잡힌 상황이고, 심지어는 뭐 샤오미라던가 차이슨 뭐 청소기, 드라이기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QCY 뭐 이렇게 이어폰 중에서는 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네, 그래서 이런 몇몇 브랜드들은, 몇몇 제품들은 오히려 한국 거보다 가성비가 더 좋다고 해서 오히려 그런 제품들을 한국 분들이 직구를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로 이미 중국산이 한국으로 역수입이 돼서 들어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냥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다 라고 해서 어떤 예쁜 한국 여자가 나와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냥 팔려나가는 시대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뷰티 분야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중국의 제조 기술이라던가 디자인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또 중국의 화장품 공장에 있었기 때문에 몸으로 그런 것들을 진짜 체감을 하고 왔는데, 또 한동안 중국에서 그런 뭐 중국어 리닝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막 아이고 차오라고 해가지고 뭔가 애국주의 같은 열풍이 불어서 화장품인데 막 립스틱 위에 중국어 홍을 넣어가지고 막 어떤 그런 중국적인 패키지를 이제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판매를 해서 오히려 중국 국내 사람들에게 반응이 더 좋고,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또 큰 방아쇠가 됐죠,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국 제품이니까 나 중국에다 무조건 팔 거야, 이런 이런 막연한 사고로는 절대 제품을 만드시거나 브랜드를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간혹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엔 일단은 한국 시장에서 튼튼하게 기초를 다지시고, 성보는 무서워요. 네, 그것 또한 아마 점차 좋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에서도 너무너무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생기업 같은 경우엔 일단 한국 시장에 차곡차곡 데이터를 쌓으시고 국내에서 먼저 인정을 받으시면서, 혹은 미래에 중국으로 수출이 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중국에 어필이 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드시면서 브랜드를 일정 수준으로 키워 놓으시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외에도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그런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화장품, 전자기기, 뭐 가성비 제품 이런 것들이 워낙 중국이 강세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저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팀장 그렇게 중국 사람들하고 일도 많이 하고 제품 마케팅도 많이 해주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제품들이 좀 전도 유망하다고 보나요? 라고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런 건강식품, 면역식품 아무래도 홍삼 그리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의 어떤 방역 능력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어떤 방역 그리고 안전, 위생에 대한 것들이 좀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 상태라 이런 건강식품, 면역식품 그리고 또 이너뷰티 제품들 같은 거 있죠. 화장품뿐만 아니라 콜라겐 같은 거 먹는다거나 히알루론산 먹는다거나 한국 여자들이 그런 거 되게 앞서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강식품, 면역식품 이런 것들, 이너뷰티 제품이 좀 유망할 것 같고 또 유아용 제품 중에서 또 분유 같은 것들 지금 또 얼마 전에 분유 이슈가 있었죠. 이런 것들도 좀 유망할 것 같고 또 남성용 제품 올해에 이제 남성 시장이 굉장히 중국에서도 전문화가 될 거라고 해서 제 주변에 도매하시는 친구분들 중에서도 남성 제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신 회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성 전용 제품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자파류들 같은 경우 뭐 모자나 뭐 이제 안경이나 선글라스 이런 가방 이런 것들은 어떤 대중시장보다는 니치 시장 뭔가 이거를 꼭 한국에서만 구해야 되는 제품인 거 그냥 막 도매로 많이 풀려 있는 것보단 안녕하세요 꼭 한국에서 직구를 해야 된다거나 꼭 이거는 한국 거 이 브랜드는 여기 거가 진짜 제일 좋아 라고 하는 그런 니치 시장을 공략하시는 제품들 같은 경우엔 저는 아직까지도 한국 제품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중국에서 광동 쪽 사시는 분들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산, 샹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바르고 겉에 꾸미고 하는 것보다 먹고 내 몸 안에 뭐 어떤 기운을 돋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중시를 하잖아요. 여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피부를 위해서 혹은 뭐 어떤 뭐 뭔가를 위해서 바르는 것보다 먹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국 뷰티는 이미 중국에서 한번 인정을 받았고 한국 뷰티 최고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기존에 바르는 뭐 크림, 화장품, 립스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너뷰티의 개념까지 더한 이제 먹고 바르는 콜라겐이다. 먹어서 또 이제 뭐 미용을 더 효과를 더 극대화한다. 제비집, 네 맞아요. 제비집도 있고 뭐 많이 먹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너뷰티와 한국의 어떤 대표적인 뷰티의 대표성을 결합한 상품들 이런 것들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비집 좋아하세요? 저는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제비집인지 모르고 먹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젤리인 줄 알고 먹었는데 사실은 그냥 무의 맛이잖아요. 어떤 단맛도 아니고 짠맛도 아니고 근데 중국 여성분들은 진짜 좋아하시죠. 제비집 흙덩어리 아니에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새집 같은 그거 아니에요. 제비집 아니에요. 나중에 제비집 한번 드셔보셔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기업분들 중국 시장 진입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플랫폼들 활용해보세요.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렸고 대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 벤더사인 경우, 의류회사인 경우 그리고 신생기업인 경우에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